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친일파 발언 논란으로 충북 도정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천시를 비롯해 도내 시군 순방이 의병 후손과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저항으로 무기한 연기됐고 타 시군과의 MOU와 1일 명예지사 일정까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시청 앞에 제천의병 유족회를 비롯한 1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규탄 집회에 나섰습니다.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며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김영환 지사의 제천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계묘 오적이라고 칭하고 여기에 김 지사를 계묘 오적과 버금가는 친일파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친일파를 자청한다면 2번 후손을 죽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온다면 저 이 자리에 또 나올 것입니다. 당초 제천을 방문해 도정 설명회를 열기로 했던 김 지사가 화영식 예고 등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일정을 연기했지만 그대로 집회를 강행한 겁니다. 김영환 지사께서 도민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친일 발언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취소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 지사는 제천을 시작으로 한 달간 11개 시군을 순방할 계획이었지만 시작부터 난관을 봉착하면서 줄줄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충북본부는 김 지사가 사과 없이 시군을 순방하는 것은 2차 가해와 다를 것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도정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어떤 신뢰를 받을 수도 없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을 거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다. 여기에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충남 1일 명예지사 교환 근무도 충남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어 17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충북도청을 방문해 경제와 인프라 구축 상생 발전 협약 일정도 경기도 측의 요청으로 취소됐습니다. 그 의도가 어떠했든 충북 도정마저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150만 충북 도민을 대표하는 도백으로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이렇게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공식 일정마저 차질이 빚어지면서 김영환 지사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이모선 의원을 고소하려는 계획을 보류했는데요. 자신의 SNS 글에서 비롯된 논란에 기름을 부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이태현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충북도당 위원장을 향해 예고했던 법적 대응을 보류했습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친일파로 낙인 찍고 반복적 허위 사실을 유포해 도지사직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모선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민사회의 요청도 있었고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중부내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탄력을 잃고 그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두둔하는 SNS 글에서 비롯된 논란이 더 증폭될 경우 도정 추진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입니다. 당장 김 지사 본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비협조적인 데다 인접 지자체도 시큰둥한 상황에서 야당마저 등을 돌리면 법안 제정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도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만큼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는 우리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김 지사가 야당 의원에 대한 고소 계획을 밝힌 것이 다소 경솔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레이크파크 추진 전략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보다 충북도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 석 달간 지속된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충북교육청이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남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뿌리 깊은 교육계의 진영 대결,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 그 해법을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블랙리스트가 아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사안조사 결과 교육청 정책기획과에서 단재교육연수원 측에 전달한 USB가 특정 강사를 배제하라는 문건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단재교육연수원 측에서 정책기획과에 강사 인력풀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결과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소통 메신저나 USB를 주고받는 등 공식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하지 않았고 김상열 전 원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SNS에 글을 게시한 게 논란의 원인이었다고 봤습니다. 사안조사반이 조사한 인원은 총 17명. 하지만 교육청이 이 17명 중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처분 결과 발표는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유수남 감사관에 대해 교육청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안조사반의 결과 보고서에 대해 여러 차례 결재 지시가 있었음에도 감사관이 이를 거부하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상급자의 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관련 법령을 지금 위반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해 유 감사관은 결재를 거부한 게 아니라 못한 거란 입장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고도 받지 못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보고라든지 또 저의 요구 사항이나 지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직권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진상 규명하기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합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가운데 이제는 충북교육계의 뿌리 깊은 진영 대결 구조를 타파하는 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 일부 지역에서 월동꿀벌의 집단 실종과 폐사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훈군에 따르면 전체 214개 양봉 농가 중 56.5%인 121개 농가에서 꿀벌 실종과 폐사가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기준 피해 규모인 102개 농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주까지 시군별 피해 상황 조사를 마치고 구체적인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야구대회에 참가했던 청주현 중학교 야구부 학생 등 8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틀날 청주로 복귀했고 이후 증세는 호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30대 부부가 겹상둥이의 기쁨도 잠시 산모가 하반신 마비라는 가슴 아픈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건강했던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4살 쌍둥이 형제를 둔 이혜원, 손누리 씨 부부는 지난 7일 제왕절개로 또 한 번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자연 임신으로 만난 겹쌍둥이의 기쁨도 잠시, 산모는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증세가 계속돼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신경이 손상될 정도의 심한 결핵성 척추염이 확인된 겁니다. 아내는 약 3달 전부터 등에 통증을 호소했지만 쌍둥이 임신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흉추 안에 고름이 차 있어서 골절이 됐고 골절로 척수가 눌려서 신경이 눌려 이제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출산 이후 하반신의 감각도 움직임도 없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은 건강하게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농자재 회사의 직원인 남편은 매일 사진 속 아이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지만 두렵습니다. 아내가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지,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외벌이로 가족들을 돌볼 수 있을지도 막막합니다. 아이들이 4명이 생기고 이제 와이프가 저렇게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깜깜하고 정부의 긴급 의료비 지원만으론 부인 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 가족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단체나 개인께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 세종시회로 연락을 주시면 36살 동갑내기 부부는 다둥이와 함께할 행복한 일상을 꿈꾸며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을 고수해온 착한 가격 업소가 치솟는 물가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착한 가게를 돕기 위해 충청북도가 정책적인 지원에 나섰는데요. 장원석 기자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한상 차려진 음식과 메뉴판을 사진에 담습니다. 개인 SNS에 방문 후기를 올리고 공공 배달앱인 먹개비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만원의 할인 쿠폰을 받습니다. 친구를 태그하면 편의점 음료 쿠폰도 지급합니다. 충청북도는 이달부터 매월 350명에게 착한 가격 업소 이벤트 혜택을 제공합니다. 박리담회라고 많이 팔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손님은 많아요. 코로나 때도 계속 매출은 상승을 했어요. 충북도청 직원들도 3355 짝을 이루어 인근 착한 가게를 찾습니다. 지난해 한 달간이었던 공직자 이용 주간을 2달간 부서별로 주 1회씩으로 늘렸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도 돕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도내 착한 가격 업소는 291곳으로 3년 만에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식자재 등 치솟는 원재료 값에 정체기에 들어간 겁니다. 때문에 그간 업주들의 가장 큰 바람인 홍보 지원을 위해 버스와 옥외 광고 등 홍보 대행 서비스를 6개월간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하반기에 걸쳐서 각각 한 달씩 공직자 이용 주간도 운영 중이고 또 신규 업소 신청을 위한 그 기간을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도내 11개 시군은 착한 가격 업소 경영안정자금 대출과 공공요금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 도내 중부 4군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충청북도가 설립하려는 AI 바이오 영재고를 충북 혁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충북 테크노파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중부권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공동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에겐 차액만큼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 비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겐 각각 실물카드와 종이 쿠폰으로 59만 2천 원을 전액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심야 시간이나 방학 기간 중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30km에서 50km로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드물 때 각 자치단체와 경찰 협의에 따라 스쿨존 통행 속도를 시속 30에서 50km로 상향하고 차량의 주 정차도 탄력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엄 의원은 어린이 안전이 우선이지만 통행이 거의 없을 땐 오히려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양군이 도내 최초로 음식점 위생 등급을 받은 식당에 상수도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군은 다음 달부터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에 대해 상수도 요금 30%를 감경하고 위생용품 꾸러미와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양 지역 690여 곳의 음식점 중 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는 현재 4곳에 불과하며 군은 위생 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달 13일 열리는 2집 콘서트 해설이 있는 클래식의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예술의 전당 사장을 역임한 김용배의 명쾌한 클래식 해설과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유료 관람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